자, 오늘은 좀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바로 2025년에 있었던 파이 네트워크 시장의 대붕괴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당시 커뮤니티에 어떤 어마어마한 교훈을 남겼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한번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 보죠. 이 타임라인에 보시면요. 정말 한 편의 영화 같아요. 정체불명의 단 한 존재, 이른바 고래가 나타나서 파이 시장 전체를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에 태워버리거든요. 그러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 과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도대체 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애초에 이 파이라는 걸 채굴하기 시작했을까요? 그 시작점에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간단했거든요. 비싼 장비? 필요 없어요. 그냥 매일 스마트폰 한번 탭하는 그 작은 노력으로 미래의 내 자산을 쌓을 수 있다? 바로 이 꿈, 이 믿음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커뮤니티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렇게 희망에 차있던 커뮤니티에 2025년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한 명의 플레이어가 조용히 등장합니다. 바로 고래죠. 이 고래 한 마리의 등장이 어떻게 모든 판을 뒤흔들어 놓았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단 12일 만입니다. 딱 하나의 익명 지갑이 무려 3억 7천만 개가 넘는 파이코인을 싹쓸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뭐 시장에 그냥 나 거물이요 하고 대놓고 선전포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이걸 달러 가치로 환산하면 1억 4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 원이 훌쩍 넘는 돈이죠. 이건 그냥 한번 사볼까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파이 네트워크의 미래에 모든 걸 건 어마어마한 베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와, 드디어 파이의 미래를 믿는 진짜 거물이 나타났다.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이 엄청난 매집을 최고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인 거죠. 기대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그 영향력이 한눈에 보입니다. 고래가 나타나기 전에 20억 달러 수준이던 시가총액이 고래가 활동하던 시기엔 무려 200억 달러까지 치솟습니다. 10배, 딱 10배가 뛴 거예요. 정말 엄청나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죠. 이렇게 단 한 명의 어깨 위에 세워진 시장, 과연 괜찮을까요? 그 한 명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래의 매수가 뚝 끊기자마자 시장은 말 그대로 수직 낙하했어요. 마이너스 90%. 하룻밤 사이에 수십억 달러가 허공으로 사라진 겁니다.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죠. 이걸 보면 당시 상황이 너무나 명확하게 대비됩니다. 한쪽에서는 고래가 산다, 가격이 오른다, 상장한다, 이런 어마어마한 열풍이 불었죠. 하지만 다른 한쪽, 현실은 어땠을까요? 실질적인 사용처도 없고 오로지 한 명에게만 의존하고 있었던 속이 텅 빈 시장이었던 겁니다. 열풍이 꺼지자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뼈아픈 사건에서 얻어야 할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첫째, 절대 고래를 맹목적으로 따라가선 안 된다. 둘째, 가격이 오르는 것과 진짜 가치가 있는 건 다른 문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실체가 없는 열풍은 반드시 꺼지게 되어 있다는 것. 이 집중된 소요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두가 깨닫게 된 거죠. 자, 이 끔찍한 붕괴는 역설적으로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 속에서 최근 주목받기 시작한 새로운 보상 모델이 등장하게 되죠.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아, 그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만들어 보려는 시도 자체가 잘못된 건가? 파이의 꿈은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바로 인터링크라는 프로젝트가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이들은 파이와 똑같이 실제 인간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보상이 즉각적이고 실질적이라는 거죠. 여기 보세요. 인증된 사용자가 400만 명을 넘었다고 10만 USDT, 그러니까 1억이 훌쩍 넘는 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이 이벤트 방식도 아주 간단해요. 그냥 이벤트에 참여해서 알파벳을 뽑고 그걸 모아서 단어를 만들면 끝입니다.
그러면 바로 실제 USDT가 지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복잡한 조건 같은 게 전혀 없죠. 아니, 어떻게 개인정보도 안 받고 진짜 사람인 줄 아냐고요? 바로 영지식 증명이라는 기술 덕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신분증을 직접 보여주지 않고도 나는 성인이다라는 사실 자체만 증명하는 것과 같아요. 내 민감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지키면서 내가 진짜 사람이라는 것만 딱 증명하는 거죠. 굉장히 똑똑한 방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몇 년 동안 꾸준히 파일을 채굴해온 분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파이냐, 인터링크냐, 그것이 문제겠죠. 이 표가 두 네트워크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네트워크 규모는 당연히 수천만 명을 가진 파이가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보상을 볼까요? 파이는 미래의 가치를 약속하는 반면 인터링크는 지금 당장 USDT를 줍니다. 개발 속도도 파이는 신중하고 조금 느린 편이지만 인터링크는 굉장히 빠르고 민첩하죠. 사용자 입장에서도 하나는 장기적인 인내심이 필요하고 다른 하나는 즉각적인 보상에 따르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고요? 하나를 버리고 다른 하나를 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현명한 전략은 바로 둘 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파이 네트워크는 여러분이 이미 시간을 투자한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장기 투자 같은 겁니다. 이걸 버릴 이유가 없죠. 반면에 인터링크는 지금 바로 눈에 보이는 보상을 주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초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인 셈이죠. 그러니까 파이는 묵직한 적금처럼 인터링크는 단기 고수익 상품처럼 둘이 다 가져가는 게 현명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래 사태에서 우리가 배운 분산의 교훈 아니겠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파이고래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이죠. 바로 당신의 지갑을 책임지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뭐래도 최종 결정은 여러분 스스로의 몫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AI가 점점 더 인간을 완벽하게 흉내내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내가 진짜 인간이라는 사실 자체는 과연 얼마의 가치를 가지게 될까요? 어쩌면 인간이라는 것의 진정한 가격을 매기는 것, 그게 바로 미래 네트워크의 핵심이 될지도 모릅니다.